프로야구 감독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스태프들 또 그 선수들 또 그 딸린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게 감독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천 프로야구의 모든 감독님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인천 야구 편파 방송 권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찬입니다. 이렇게 처음 방송 내보냈더니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더니 재미있다, 재미없다, 너무 약하다, 세다, 뭐 이게 분분해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판단해도 소용없다,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천 야구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올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아쉬움들 좀 삭히는,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일어나는 인천 야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김은찬입니다. 자, 아마 뭐 따로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야구에 있어서만큼은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야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땐 무조건 전화해서 물어보는 분이신데요. 자, 오늘 김은식 작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작년에 했었나 우리? 네. 올해도 보지 않았나 싶긴 한데 못 봤나요? 올해 초구나. 거기 저 타 방송 거기에서 했을 때. 우리 자주 만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또 역시 야구에 관한 요새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예. 야구에 대해서 이제 글을 한 십몇 년간 썼는데, 네네. 십몇 년간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쓸 만큼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네. 너무 이제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좀 고갈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잘 못 써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그러고 있습니다. 잘 못 쓴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작가님이 쓴 책이 몇 권인데 야구에 관련해서.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유도 잘하는 선수가 이제 복싱 도장 가가지고 얻어 터지는 거잖아요. 느낌 온다. 네, 그게 좀 종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우리나라에 야구 관련 전문 대학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 오로지 스포츠면 스포츠지 야구만 이런 대학원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전공도 전공이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게 이렇게 이제 대중서를 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뭐 칼럼이나 에세이나 이렇게 쓰는 거하고 좀 이게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오래 써왔던 게 좀 안 좋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논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고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그럼 그거 쓰시면 야구 박사가 있나요 지금? 근데 어차피 저도 이제 뭐 야구학은 아닌데. 글쎄 뭐 어쨌든 야구와 연관된 뭐 체육사가 됐든 뭐 이렇게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한국 프로야구 창설을 전후해서 그 시기를 다룬 논문을 어쨌든 뭐 처음인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쓰고 있습니다. 또 완성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야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쓰고 그동안 있습니다. 보여주셨던 그 내공이면 뭐 좋은 논문이 나올 거라고. 네, 오늘 또 이어서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무조건 편파 방송. 여기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 야, 그래도 그 부분은 뭐 LG가 잘하는 것 같더라. 역시 기아 타이거 좀 큰일 납니다. 뭐 하여튼 인천 야구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편애를 숨김없이 드러내도록. 자, 그리고 정확한 건 인천 출신이시죠? 출신이 또 이제 고향은 아니고 이제 야구를 처음 이제 본 게 인천. KBS 그거 보니까는 인천 출신의 나로서는 뭐 이거 나오더만 멘트에.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 이제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하는 걸 인천에서 봤고 삼미 슈퍼스타즈 어린이 회원이었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됐네. 삼미의 뭐 어린이 회원이면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부터 잠깐 이제 올해 이제 프로야구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위주로? 쓱 위주로 당연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실수하실까봐 예를 들어서 들은 틀려서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실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뭐 이게 또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또 욕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시청자들이 다 알거든. 애정이구나 아니면 쓱을 싫어하는 놈 같은데 이런 거 다 티가 나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럼 우리 두 전문가님들 모시고 올해 프로야구 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게 편파 방송이기 때문에 편파를 얘기해야 되는데 잘했다. 뭘 잘했냐면 투수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도대체 제가 누구야? 내가 그래도 야구 몇 년 봤는데 생판 처음 온 애가 막 선발로 막 올라오고
알고 봤더니 뭐 21살, 22살 막 그랬거든요. 이제 제일 컸던 거는 뭐 이제 강연히 가고 또 뭐 데리고 온 친구들 팔 아파서 가고 또 잘하다가 또 쉬었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 문승훈 선수나 그다음에 박정훈 선수가 했어야 되는데 뭐 네. 수술을 했으니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깝게 우리가 시리즈에 못 갔지만 그게 한 건 그래도 잘했다. 그리고 또 하나 얻은 것은 그나마 아마 예전에 그 두 선수가 뛰었다면 지금 그 20대 초반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 궁예지책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1군 리그에 뛴다는 건 아마 그 선수한테 커다란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 이제 두 선수 오고 또 뭐 외국인 선수가 좀 보충이 된다면 그 오히려 백업 라인들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면서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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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우리 작가님.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SSG 첫 해였는데 뭐랄까 판단 유보다. 판단 유보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고는 했는데 뭔가 어떤 이게 성과는 뭐 일단은 좀 부족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추신수 선수 오고 뭐 한다고 그렇죠. 했을 때 뭐 우승까지 기대한 분들도 있었는데 성과가 좀 못 미친 거는 당연했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색깔을 보여주는데 아직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건 이제 김태형 감독, 예를 들면 감독의 리더십 유형이라든가 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뚝심 있게 이제 4, 5위부터 해서 이제 1, 2위 결정전까지 쭉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강철 감독이 어쨌든 그렇죠. 신생팀 우승 시킨 거, 뭐 신생팀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창단 후 첫 우승 시킨 거 이런 과정이 있는데 김원영 감독의 어떤 경기 운영, 리그 운영, 시즌 운영이 그렇게 뭔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구나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뭔가가 없었다. 투수가 없어서 궁여지체.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첫 해 너무 욕심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좀 이 에너지를 잘 보존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내년 해봐야 알겠는데 또 이제 적절한 자원이 돌아오고 뭐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라는 건 자원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집중해서 쓰느냐 아니면 좀 안배해서 쓰느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글쎄 뭐 그렇게 비난하고 뭐 이렇게 막 까내릴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평가할 만한 것도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 유보. 예, 예. 네. 그 간단하게 그래도 네. 이제 좀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 올해 활동을 어떻게 보세요? 활약을? 뭐 저는 뭐 잘했다. 그 나이에 비하면 그 야구라는 게 다른 운동과 다르게 사실 타격이라는 거는 이 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나이를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뭐 20도 했고 특히 도루를 한다는 거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살신성인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후배 선수들이 형 한 번 더 해요라고 얘기했고 이런 걸 본다면 그 선수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충분히 좋고 뭐 마지막을 이제 그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마지막을 부산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는데 그래도 또 내년에 한 번 더 지금 선 넘으시네 지금. 아 그러네. 응?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솔직한 거죠. 이만수 선수가 여기 와서 안만 그래도 그 사람은 대구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만 또 여기서 매점을 한다니 그럼 여기서 잘 전수하고 부산 가서 코치하고 감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식 작가님이 프론트라면은 내년 재계약 잘했다 못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이 네,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프론트였다면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프론트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죠. 왜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주는 물론 이제 뭐 타율이 좀 기대보다 낮았고 홈런이 좀 적었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있잖아요. 이제 그 팀에 이제 고참 선수가 가지는 의미를 제가 늘 얘기할 때 이제 첫 댓글의 중요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성. 사안이 생겼을 때 감독이 어떤 지령을 내렸고 구단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왔을 때 선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들이받을까? 야유를 할까? 좀 태업을 할까?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럴 때 그 고참 선수가
하자 할 때 맞아. 이제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음. 감독이 좀 무리해 보이는 훈련 스케줄을 줬을 때도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이제 제일 고참 선수가 으쌰 나가자 하는 순간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아니 그게 주장 역할 아니야? 주장? 캡틴? 아 주장의 역할이든 주장이라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는 주장이 회장님 역할인 경우도 있고 어떤 팀에서는 주장이 총무 역할인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아니 난 그거 모르니까. 아 왜냐면 무조건 캡틴 위주로 딱 캡틴이 그 수뇌부하고 선수들 사이의 중재를 다 하는 거 아니야? 감독 코치진하고. 예를 들면 롯데에서 이대호가 주장일 때는 회장님이지만 그렇지. 거기서 무슨 이제 이대호도 있는데 전준우가 한다 이러면 응. 총무 역할을 해야지 회장 역할 하긴 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준우 비하 발언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회장을 하더라도 회장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사장을 하더라도 사장이 회사를 끌고 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사장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시니까 그 KT 우승할 때 그 박경수 제가 예. 개인적으로 박경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성남고등학교 때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이제 LG에서 어떻게 보면 쟤를 왜 버릴까 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LG 특징이잖아. 버리면 잘하잖아. 버리면. 그러니까 버리니까 다리 다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딱 좋아하기 전에 박경수가 이렇게 탁 그런데 눈물 나더라고 나는 딱 보면서 야 저거 지금 얘기하시는 저게 이제 형님의 힘이구나.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형님 먼저. 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꼬장 부리고 뭔가 이렇게 틀고 이런 팀이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다들 이제 맞아요. 암암리 아시는 몇 명 있어. 아시잖아요. 어느 팀엔 누가 없어져야 돼, 어느 팀엔 맞아요. 누가 없어져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 LG가 그랬지 옛날에. 아 이건 모르겠고. 근데 그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여기 뭐 어때 우리 쓱편파 방송인데 딴 팀 욕심하면 어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G에서 그렇죠. 어떤 이제 사심이나 자기 어떤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할 동기도 별로 없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러 온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배들한테 주고 싶은 게 있었던 맞아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김원영이라는 신인 감독과 추신수라는 베테랑 선수 물론 야구로서는 엄청난 선후배지만 어쨌든 감독으로서는 신인과 선수로서 최고참이 이제 만났을 때 이게 이 선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감독의 입지나 여러 가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겉에서 그냥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더 이제 활약이 기대되고 역할 안 보이는 역할도 기대되고 여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사실은 저는 백인천 이후에 우리나라에 4할 타자가 등장한다면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추신수가 온다면 100%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타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도 그렇죠. 오면은 여기서 또 이게 문화적인 텃세, 뭐 이질감, 식생활적 부적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4할이 어려운데 추신수는 뭐 모든 게 가능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좀 너무 늦게 와서 4할까지 기대하는 건 어렵더라 하더라도 리그 적응이 충분히 됐고 어떤 자기 목표 의식이 분명해졌다면은 그래도 그 지금까지 역사상 은퇴 직전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은 이승엽 선수란 말이에요. 뭐 타격의 모든 성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가장 정점은 아니지만 박수 받을 때 은퇴한 선수가 이승엽이라면 추신수 선수가 그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또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신수 선수를 비롯한 올해 SS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유인구 부도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천 야구를 시작한 거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이죠. 이제 김선웅, 박현덕이라는 사람이 김선웅, 박현덕. 예.